슈퍼히어로물의 서사는 단순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해주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영웅. 이것이 슈퍼히어로물의 핵심입니다. 특히 마블 영화는 그런 매력을 가장 잘 전달해왔습니다. 아이언맨이라는 중요한 캐릭터가 떠난 이후 국내에서는 그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더 마블스의 예매율은 처참한 수준이었죠. 흥행부진을 우려해서 5,000원짜리 할인 예매권을 뿌린다는 얘기마저 돌 정도였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흥행 실적이 초대박은 아니지만 투자한 돈의 배 이상을 벌어들일 만큼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슈퍼히어로는 193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DC 코믹스의 슈퍼맨과 배트맨, 그리고 1939년에 창간된 마블 코믹스. 이들이 미국 만화 업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선 이토록 슈퍼히어로물이 인기가 있는 걸까요?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며 개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굶어 죽거나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강한 각자도생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을 잃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노연금 구축 같은 슬로건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부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때 만화와 그 안에 등장하는 히어로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공황 시기의 만화는 호황을 노렸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특별한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악당, 나치와 일본군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슈퍼히어로는 미국의 자랑이 되었고, 그들의 세계관은 미국의 주요 가치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슈퍼히어로물은 변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제작된 히어로물들은 선악 대결 구도를 활용해서 그림자처럼 현실 사회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슈퍼맨과 같은 초기 히어로들은 이런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통해 인기를 얻었고,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국의 집단적 무의식,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이렇게 자본주의, 패권주의, 다원주의 등 미국을 지탱하는 주요 가치들을 관객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과거의 히어로 영화들은 남성, 백인, 미국 중심의 보수적 세계관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히어로 영화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흑인 슈퍼히어로의 등장이죠. 대개 흑인 슈퍼히어로를 백인 슈퍼히어로보다 더욱 우월한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걸로 묘사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역할 변화를 넘어 슈퍼히어로 캐릭터의 사회적 다양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PC주의는 이번 이야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건국한 지 300년도 되지 않은 미국이 늘 아쉬워하던 점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국민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북유럽의 신화들은 과거에는 종교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가 파생되었죠. 건축, 문학, 예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에도 자취를 남겼습니다. 어벤져스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요소가 풍부합니다. 아이언맨이 지은 어벤져스 타워에 모인 슈퍼히어로들을 보면 올림포스 신전에 모인 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재력을 과시하는 토니 스타크는 미다스 왕을, 괴력을 지닌 헐크는 헤라클레스를, 활을 다루는 호크아이는 아폴론을,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를 연상시키는 캡틴 아메리카가 있죠.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 그 자체입니다. 신화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의 손길을 거쳐 재구성됩니다. 특히 영웅 신화의 서사 구조에서는 모험 단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험의 완결을 기준으로 그 전의 영웅과 그 이후의 영웅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어로들은 모험과 시련을 거쳐 자신의 자격이나 상징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슈퍼히어로들은 탈인간인 초인과 평범한 인간의 이중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맨의 망토 뒤에는 바보처럼 착한 클라크 켄트가, 배트맨의 가면 뒤에는 강박증과 분열 증세를 가진 브루스 웨인이, 스파이더맨의 복면 뒤에는 연약한 학생 피터 파커가 있습니다. 슈퍼히어로는 대중에게 추앙받는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괴리감 없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히어로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영웅 심리와 소시민의 이중적 욕망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슈퍼히어로는 영웅 신화의 서사 구조를 이어받아 미국의 새로운 신화 역할을 합니다. 아이언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끈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 대비 4배의 수익을 올리며 전 세계적으로 5억 8천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슈퍼히어로는 미국 국민들이 사회 비판과 부정한 현실에 맞서면서 강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력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무력감을 슈퍼히어로 판타지를 통해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직후의 갱스터 시대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슈퍼히어로 장르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언맨은 2008년에 개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에서 발생한 최대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2.8 전쟁 같은 복잡한 상황을 보면 조만간 새로운 슈퍼히어로가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어떤 새로운 영웅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될까요?